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사왕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은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을까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기업이죠. 근데 배를 만드는 기업을 지금 왜 가지고 왔냐 상당히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실적이 다시 회복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오션은 계속 적자만 냈습니다. 근데 왜 적자를 냈냐? 2020년도, 21년도 사실상 이 물류가 늘어나면서 이 선박에 대한 수주가 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선박 가격은 너무 쌌고 그 대신에 우리가 흔히 인플레이션으로 철광석이라든가 그 두꺼운 철판, 후판 가격이 상당히 비쌌죠. 그러니까 가격은 이 원가는 비싼데 판매가는 저렴한. 그래서 일단 수주가 들어오니까 받긴 받는데 만들 때마다 적자를 내는 선박이 계속 만들어졌던 거죠. 근데 철광석 가격은 내려오고 후판 가격은 떨어지고 신조석가는 랠리가 나와주면서 이제 원가 떨어지고 판매가가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HD, 현대, 한국조선의학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이미 흑자 전환을 했지만 하나오션이 가장 느렸어요. 왜냐면은 적자 이 수주 받은 물량들을 작년에 털어내지 못하고 올해 털어내고 내년부터 이제 초고가 물량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늦게 실적이 전환되는 만큼 아마 주가도 충분히 지금 다른 기업에 비해 눌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흑자 전환 돌리고 실적이 크게 성장하는 시기,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아마 투자적인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온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전망치가 2025년에 현재 이미 수주를 받아서 내년에 건조를 한다면은 현재 이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5배 이상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크게 원가가 변화가 없거나 뭐 조금 변화가 있더라도 2배에서 한 3배 사이는 유지가 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가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하나오션 차트를 보시면은 다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선기업에 비해서는 주가 상승 랠리가 크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흑자 전환이 가장 느리기 때문이라 말씀드리겠고요.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상단에 33,500원 라인대 이 매물대입니다. 여기를 돌파해야 다시 고가를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7,000원 라인대입니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 급락이 나왔을 때 시장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음봉이기 때문에 무가는 거의 안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절가 목표가 잘 대응하면서 이 실적 개선되는 거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에 대한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시죠. 역시 실적 개선 기대감 가장 크게 꼽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 언급해 주셨거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초고가 선박 건조로 인해서 내년 영업이익이 약 2.5배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의 목표가는 3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STX 엔진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STX 엔진은 STX 그룹에서 인적 분할해서 이제 선박 및 이제 군수용 엔진을 생산하는 그런 종합 회사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최근에 뭐 조선이랑 방산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박과 거기 이제 자주포나 이런 전차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지금 두 가지 이 산업에 대해서 좀 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잠시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실적이 좀 나날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22년도서부터 좀 회복세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400억, 그다음 지난해 같은 경우에 6,300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올해 초에 좀 예상을 했었던 올해 이제 전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6,900억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 사측에서도 예상하는 게 지금 매출액 7천억대를 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좀 영업이익 부문에서도 22년도에 적자를 기록했지만 한 해 만에 흑자 전환으로 좀 전환을 하게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600억을 달성할 전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분기 실적도 좀 안정적으로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1분기 68억, 2분기 218억, 그다음에 3분기에도 197억 정도로 꾸준하게 지금 실적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반, 어떤 걸 통해서 지금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지금 K9 자주포 엔진을 좀 필두로 해서 이 방산 부문에 대한 실적이 좀 나날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폴란드 2차 계약에 이어서 또 이집트와 관련된 계약도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자주포에 대한 좀 엔진을 좀 생산하는 부분으로서 좀 수혜가 계속적으로 이뤄진다. 그래서 단순히 올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2차 계약도 지금 막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이집트양 물량에 대해서는 11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넘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출도 이제 11월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향후 수년 정도는 계속해서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기반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게다가 지금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조금 방산주 가운데서 좀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도 조정폭이 좀 적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STX 엔진도 지금 최근에 이 방산주로서도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같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시금 실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올해 신규 수주 예상했었던 게 한 8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예상하기로는 8천억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7천억을 좀 무난하게 달성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어닝 쇼크로 인한 이런 주가 전환이 좀 이뤄질 가능성이 좀 적다. 즉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TX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성장력을 좀 갖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뭐 방산 부문뿐만이 아니라 이 해군에 대한 부분도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도 본격적으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날 전망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과 방산 부문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랠리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종가상 고가 구간을 좀 바라보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세를 보더라도 정배열을 유지를 하고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체력이 좀 탄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 소화 과정에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그다음에 이 물량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시고 매수가는 25,500원에서 21,500원 사이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부근으로 잡아뒀습니다. 24,000원 라운드 넘버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항은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24,000원으로 잡아봤고요.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60일선 구간에서 계속적인 좀 지지를 받았었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일선 부근인 18,65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호진 전문가의 종목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방산, 이 핫한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품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추후에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의 성장성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방산 부문의 매출이 증가 기대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올해 매출액 7천억 달성 예상되는 가운데 실적 호조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표가 24,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8,65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이제 관심 종목은 국내 유일 원전 설계 기관인 한전기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점검을 좀 하면요. 전일자 미국 금리 인하 둔화 우려감과 미 대선 리스크로 인해서 미 시장은 좀 잠깐 쉬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그 금투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 그 미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최근에 또 트럼프의 이제 지지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해리스 관련된 종목군들인 대표적인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잠깐 쉬어가고 있고 쉬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이런 미 대선과 관련해서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는 섹터는 이 바이오와 원전이고 원전 관련해서 최근 또 좋은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제 원전 업황을 좀 보시게 되면 대형 원전 쪽에서 체코 원전 우선 사업자 선정에 되게 따라서 유럽 진출 교두보가 마련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내년부터 계속 입찰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레벨업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요. 특히 이제 SMR 관련해서도 최근에 엔비디아, TSMC,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형 투자가 내년에도 이제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SMR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내년으로 될수록 SM 관련된 이슈는 좀 나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2022년도 이제 정부가 예비 타당성 검토하고 나서 2028년까지 6년 동안 4천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기술은 이 중에서 한 1,000억 정도 수주를 좀 했고 5월 달부터 매출이 좀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상당히 좀 개선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탈원전 정책 폐기 이후에 노원전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성능 강화, 계속 원전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엔지니어링 용역, 특히 이제 운영 및 정비 쪽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내년 3월 달에 있을 체코 원전 설계와 관련해서도 원래 이제 당초에는 한 6,100억 정도 수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1조 2천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늘어난 이유는 이제 유럽의 높은 원전 규제로 인해서 설계를 좀 다시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월계가 이제 수주 금액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또 내년에 이제 폴란드 2기,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또 2027년도에는 국내 원전 설계에 대한 수주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수혜는 계속적으로 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SMR과 관련해서 정부가 11차 전력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SMR 한 기를 이제 추가 건설하는 곳에서 4기로 늘어나는 것으로 좀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좀 강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실적을 한번 좀 체크해 드리면요. 자, 한전기술은 이제 2019년도에 매출액 4,480억,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400억대 하다가 2021년도까지 계속 이제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도 줄고 2022년도부터 탈원전 폐기 정책과 함께 매출이 좀 늘어나다가 지금 2024년도부터 본격적인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그다음에 이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상 최대 실적으로 좀 가고요. 2026년도에는 이런 흐름이 더욱더 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 성장세는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보시면 이제 이게 월봉삼의 흐름인데요. 2021년도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 폐기 정책 나오면서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다가 지금은 이제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 원전 부은 정책과 맞물려서 그리고 글로벌적인 원자력 발전법 통과 이후에 지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와 유사한 차트, 투선 에너빌리티도 보시면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탈원전 정책과 함께 꾸준히 좀 하락하다가 지금 월봉상 한 차례 들어주고 충분한 기간 조정 이후에 월봉상 이평선 매물대를 이제 뚫어주면서 쌍바닥을 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패턴들은 하락 가능성보다는 이제 상승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일본 관점에서도 보시더라도 이렇게 한 차례 좀 급등내렸다가 바닥권 다지고 일본 관점에서 이렇게 크게 보신다면 이평선 매물대를 이제 뚫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을 좀 잡아드리면 7만 원대부터 현재까지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차 목표가는 단기 관점에서는 이제 주요 매물대가 있는 8만 원 라인대 보시는데 내년 상반기나 1, 4분기 정도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정고점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자, 손절 라인대는 이제 저점 부분인 6만 원 라인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입니다. 네, 이주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전기술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도 많고 혼란스러운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이 체코 원전 수주로 인해서 유럽 진출할 교두 후보를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향후 추가 수주 가능성 언급해 주셨거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그리고 매수가는 7만 원에서 현재가 구간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또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에이프릴바이오라는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이죠. 최근 증시 상황이 워낙에 급박하게 좀 흘러가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 증시가 하락하면서 특히나 더 많이 하락을 보이는 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락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이제 곧 나올 테슬라의 실적 발표 내용에 따라 시장에 조금 바뀌긴 하겠지만 엄청나게 극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종목이 급적으로 올라가진 않겠죠. 그리고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최근 인텔하고 손을 잡고 파운드리에서 어느 정도 승부를 보겠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제 막 협을 시작한 거고 기술적인 공유를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하고 2차전지 섹터가 엄청나게 긍정적이진 않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계속 증시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면 역시나 마지막 공략할 곳은 제약바이오 종목일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대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제약바이오 종목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기술 수출로 많은 이득을 챙기면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특히나 해당 기업의 지분 관계를 보시면 좀 특별한 게 있는데요. 바로 유한양행의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대략 한 9에서 10%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 유한양이 워낙에 렉나자라고 하는 항암제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서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렉나자 후속 기업들을 현재 시장을 찾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이 이미 지분 투자를 해놓은 에이프릴바이오가 비교적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부각을 받으면서 특히나 이번 연도의 기술 수출로 인해서 흑자 전환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부각받으면서 주가의 단기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해당 기업이 신고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구간이라고 봐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해당 기업 차트 보시면서 매수가, 매도가 간단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수가 자리는 24,000원 이하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000원 손절가 짧게 잡고 가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 자리는 27,000원으로 신고가 이상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께 가져가시면 수익 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여러분들께서 가격 전략 확인하시면서 종목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한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불안한 시장, 우리는 바이오를 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 잡아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흑자 전환 코멘트 전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3,000원, 매수가는 24,000원 이하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